이번에는 꼭 로또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 7시 30분. 이 근처에 로또 가게도 없는데 부랴부랴 로또 파는 곳까지 차를 몰고 나가니 저 앞에 로또 파는 곳이 보인다. 난 차를 세우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제 시간에 로또를 샀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웬 아줌마가 부랴부랴 로또 파는 곳으로 뛰어오더니 문을 열고 나가는 나랑 어깨를 부딪히고 만다. 그리고는 내 잘못인 것 마냥 나를 잠시 째려본다. 부딪힌 건 아줌마면서 내가 잘못한 듯 날 째려보는 것이다. 미안하단 말도 없고 오히려 째려보니 불쾌했지만 저런 아줌마들 상대해봤자 골치만 아프고 그냥 나는 문 밖으로 나갔다. 그 아줌마는 뒤이어 가게 주인에게 지금 로또 살 수 있냐고 물었고 곧장 로또를 사는 듯 싶었다. 그 뒤 난 판매점에서 나와 차를 타기 전 로또 파는 곳 앞에서 담배 하나를 꺼내 물었다. 왠지 모르게 이번에는 긴장이 됐다. 꿈자리가 좋아서 꼭 당첨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좀 전에 나랑 부딪힌 그 아줌마가 로또를 사가지고 나온다. 그러면서 나에게 대뜸 로또 당첨 몇 등까지 돼봤냐고 물어보기에 돼봐야 5천 원만 됐다고 말했다. 뒤이어 나에게 오늘 얼마치 샀냐고 하길래 그냥 5천 원어치만 샀다고 말하니 자기도 5천 원어치를 샀다고 한다. 그러면서 못해도 5만 원은 책임지고 당첨되게 해줄 테니 방금 산 로또를 자기랑 바꾸자고 한다. 난 어이가 없어서 아줌마 말을 어떻게 믿냐고 하니까 안 되면 자기가 직접 5만 원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난 그 5만 원 어떻게 줄 거냐고 물었다. 그럼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자고 그런다. 난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으니까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좀 믿기 어렵겠지만 자기는 예지몽을 꾼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더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니 일단은 먼저 바꾸자고 한다. 난 그래서 싫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아줌마가 나에게 그럼 또 꽝 될 거냐고 하길래 아니 왜 악담을 하냐고 말하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예지몽을 꾼다면서 나에게 적어도 5만 원은 당첨시켜 줄 테니 자꾸만 자기가 찍은 번호랑 내 번호랑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저 아줌마 말이 맞기도 한 것 같고 매번 끽해야 5천 원 본전치기나 가능했던 나였는데 못해도 5만 원을 당첨시켜 준다고 하니까 뭔가 자꾸 저 아줌마 말을 믿고 싶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찍은 번호가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바꾸기가 애매한 기분이다. 그래서 난 그 아줌마에게 내가 찍은 번호가 정말 당첨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럼 좀 있으면 추첨하는 시간인데 같이 추첨 방송을 보면 되지 않냐고 하길래 어디서 볼 거냐고 하니까 자기네 집이 이 근처라고 하며 나에게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말한다. 그 순간 뭔가 좀 꺼림칙했지만 그래도 저 아줌마 말을 믿고 싶었다. 그리하여 난 홀린 듯 저 아줌마네 집으로 갔고 따라가면서 아줌마에게 혼자 사냐고 물으니까 그런 건 왜 물으냐면서 그냥 자기만 따라오라고 한다. 그렇게 하여 그 아줌마네 집에 도착하여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오래된 양옥집에 혼자 사는 것 같았다. 그 아줌마네 집 거실에 앉아 있으니 아줌마가 곧 로또 방송 시작한다며 어서 서로 산 로또를 바꾸자고 한다. 난 그래서 로또를 바꾸려고 그 아줌마에게 내가 산 로또를 전해주면서 우리 1등 되면 서로 반반씩 하는 거 어떠냐고 하니까 걱정 말라며 내가 되든 누가 되든 1등 되면 서로 반반 나누자고 한다. 그러면서 같이 로또 방송을 봤다. 그런데 이게 뭐야? 예지몽이고 나발이고 둘 다 황이었다. 난 어이없어서 그 아줌마에게 아니 이게 뭐냐고 하며 예지몽 꿨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꾸긴 꿨는데 사실은 그 예지몽이 다른 예지몽이라고 말한다. 그럼 무슨 예지몽을 꾼 거냐고 물으니 사실은 그 예지몽은 로또를 당첨시켜주는 예지몽이 아니라 로또를 사는 곳에서 남자를 만나는 예지몽이라는 것이다. 난 어이가 없어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내 팔을 잡으며 어딜 가냐고 하는 거다. 그래서 꽝 됐는데 더 이상 있을 이유 없다면서 나간다고 하니까 나갈 때 나가더라도 약속한 5만 원은 받고 싶지 않냐고 하길래 난 맞다며 꽝 되면 아줌마가 직접 준다고 한 5만 원 지금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아줌마가 거실 불을 꺼버리면서 그냥 주면 재미없지 않냐며 어두운 곳에서 5만 원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다.
난 그래서 지금 장난치는 거냐며 그냥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아줌마가 장난이 아니라 정말 지금 자기한테 5만 원짜리가 하나 있으니 어서 더 가까이 와서 찾아 가져가라고 말한다. 난 그래서 어두운 거실에서 그 아줌마에게 다가가 찾으려고 그 아줌마 팔에 손을 댄 순간 왠지 내가 농락당하는 기분 같아서 그냥 안 받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잡아 끌고는 뒤이어 거실 불이 켜졌고 아줌마는 그제서야 한을 푼 것 같다고 말하길래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하니 미안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좀 들어주면 어떠냐고 말하면서 그냥 자기 소원 하나 내가 들어줬다 치라고 말한다. 난 어이가 없었지만 아줌마에게 서방은 있냐고 물으니 서방 있었으면 날 여기로 불렀겠냐며 서방 없는 과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호랩이냐고 묻길래 호랩이가 아니라 주말 부부라고 말하니까 주말 부부인데 왜 토요일인 오늘은 혼자냐고 묻길래 아내가 하는 일이 바빠서 이번 주말에는 만나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럼 잘 된 거 아니냐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기 집에서 이번 주말을 함께 보내자고 한다. 난 어이는 없었지만 대체 뭐 하면서 보낼 거냐고 물으니 다 알지 않냐며 왜 이렇게 순진한 척 하냐고 한다. 어느덧 시간인 다음날 아침이 돼버렸고 난 더 있다가는 체력이 바닥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그 아줌마 집에서 뜻하지 않게 나는 1박 2일을 보냈고 드디어 이제 그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하는 말이 내일도 와줄 수 있냐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내일도 오면 오늘같이 또 이러고 노는 거냐고 물으니 내일은 다를 수도 있다면서 내일도 꼭 오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웃어 넘기며 나갔지만 막상 내일이 찾아오니 자꾸만 그 집으로 다시 가고 싶어졌다. 한번 그 아줌마랑 함께 그 집에서 있어 보니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그 아줌마에게 금세 정이라도 든 것 같은 생각이 강해졌다. 아무튼 난 다시 그 집으로 갔는데 아줌마가 날 반겨주면서 올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오늘은 술상도 봤다면서 함께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길래 난 좋다고 했고 그렇게 그 아줌마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몇 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이 왜 이렇게 금방 취하는지 자꾸만 그 아줌마 얼굴이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줌마는 그 상황에서도 날 보고 웃는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이 되어서 그 집에서 깼는데 대체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한 건지 정말 술만 마시고 잠이 든 것 같은데 마치 막노동을 끝내고 일어난 기분처럼 온몸이 다 쑤셨다. 그런데 아줌마는 나와는 다르게 좋은 얼굴을 하고 있길래 그냥 술 마시고 잠만 잤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냐고 물어보니 나보고 기억 안 나냐며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난 찝찝한 마음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았는데 머리를 쥐어짜봐도 도저히 아무 생각도 안 난다. 그런데 몸은 여기저기 쑤시니 뭔가 좀 이상했다. 그리하여 아줌마네 집은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난 그 뒤로 그 아줌마네 집은 가지 않았다.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시 로또를 사러 갔는데 그곳에서 다시 그 아줌마를 만났다. 그 아줌마는 날 못 본 건지 그냥 지나쳐 갔다. 그런데 그 아줌마가 다른 남자에게 다가가 방금 산 로또를 바꾸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지몽을 꿨다며 로또를 바꾸면 적어도 5만 원을 당첨되게 해준다고 말하는데 저번에 나에게 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남자에게 접근을 한다. 난 그 모습을 보니 저 아줌마 예지몽이고 뭐고 그냥 과부가 남자들에게 접근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남자는 곧이어 저 아줌마를 따라 나선다. 보니 예전에 날 보는 것 같은 모습처럼 느껴졌다. 아무튼 저 아줌마 로또를 핑계로 몇 년을 저렇게 사는 건지 이 동네에서 점점 저 아줌마가 유명 인사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